제목, 당신의 피로는 자유가 아니다. 피로사회의 무서운 진실. 이 이야기는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라는 책을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피곤함을 느낀 적 있나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숨이 막힐 것 같았던 순간, 혹은 끝없이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 적은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자기 개발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받으려 애쓰다가 문득 깨달았죠. 이 피로 정말 내 선택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걸까? 철학자 한병철은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 스스로를 착취하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하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왜 더 자유로워질수록 더 지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병철은 현대 사회를 성과사회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에는 누군가가 우리를 채찍질하며 일하게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채찍을 들고 있어요. 더 빨리, 더 많이, 더 잘해야 해. 이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죠. 한병철은 이걸 자기 착취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우리를 피로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하루 몇 시간을 일하고 몇 시간을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려고 보내세요? 뜻없는 할 일 목록, 읽어야 할 책들, 운동, 다이어트, 심지어 쉴 때도 효율적으로 쉬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죠. 이게 정말 자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감옥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일까요? 심리학은 흥미로운 답을 줍니다. 인간의 뇌는 성과를 보상으로 인식하게 설계됐어요. 목표를 달성하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문제는 현대 사회가 이 시스템을 과도하게 자극한다는 겁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하나, 이메일 답장 하나,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뇌를 계속 달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과부하에 걸립니다. 2022년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멀티태스킹은 뇌의 전전두엽을 지치게 해서 집중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해요. 한병철의 말대로 우리는 긍정성의 과잉에 중독된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이 오히려 우리를 소진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었나요? 그게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당신도 이미 피로사회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피로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려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산업혁명 시절 사람들은 기계처럼 일했죠. 공장 주인은 노동자들을 최대한 쥐어짜서 이익을 냈어요. 하지만 현대는 다릅니다. 이제 외부의 주인이 없어도 우리는 스스로를 기계로 만들었죠. 예를 들어 19세기 철학자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노동자를 소외시킨다고 했지만 한병철은 더 나아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외된 노동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성과 주체가 됐다고요.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를 보세요. 그는 하루 20시간 일하며 생산성의 신화를 설파하지만 직원들은 번아웃으로 쓰러지고 있죠. 이게 현대의 피로사회의 단면입니다. 역사 속 또 다른 예는 20세기 초 포드 자동차 공장입니다. 노동자들은 컨베이어 벨트 속도에 맞춰 움직였지만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그 벨트를 더 빠르게 돌리고 있어요. 왜일까요? 한병철은 말합니다. 우리는 타자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과학으로 들어가 볼까요? 피로가 그냥 느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우리가 과도한 압박을 받을 때 분비되는데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신체가 망가집니다. 2021년 스탠퍼드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코르티솔 수치는 50년 전보다 30% 높다고 해요. 더 무서운 건
이 피로가 뇌를 바꾼다는 겁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인지 과부하 cognitive overload라는 상태를 발견했어요. 너무 많은 결정을 내리고 너무 많은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뇌가 멈춤 버튼을 찾지 못해요. 한병철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긍정성의 노예가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하루에 몇 번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나요? 그게 뇌를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현대를 보죠. 소셜미디어는 피로사회의 촉매예요. 한병철은 투명성 사회라는 개념을 통해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모든 걸 보여줘야 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느낀다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완벽한 아침 루틴을 보고 링크드인에서 누군가의 승진 소식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비교하게 되죠. 알고리즘도 문제입니다. 유튜브나 틱톡은 끝없는 콘텐츠로 우리를 붙잡고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을 심어줍니다. 2023년 옥스퍼드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이 하루 3시간을 넘으면 번아웃 위험이 40% 증가한다고 해요. 이게 피로사회의 디지털 버전입니다. 질문 하나 던질게요. 당신은 소셜미디어를 끄고 나서 해방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불안했나요?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피로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병철은 희망을 주진 않았지만 단서를 남겼어요. 그는 사유의 시간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를 이야기했죠. 상상해 보세요. 하루 30분, 스마트폰도 할 일 목록도 없이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엔 불편할 겁니다. 내가 뭔가 해야 해 라고 소리치겠죠. 하지만 그 불편함을 넘어서면 한병철이 말한 깊은 피로가 아닌 생명의 피로를 느낄 수 있어요.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느낌 말이에요. 이건 저항입니다. 성과 사회가 강요하는 더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며 웃었다면 우리도 피로사회에서 웃으며 나올 수 있을까요? 피로사회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 척하지만 사실은 더 깊은 감옥이에요. 한병철은 이렇게 썼죠. 진정한 자유는 멈출 수 있는 자유다. 당신은 멈출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너무 깊이 갇혀 있나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울림을 줬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피로사회에서 벗어난 적이 있나요? 당신의 피로는 어디서 왔나요? 같은 질문에 답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더 많은 철학적 통찰을 원한다면 구독 버튼 누르는 것도 잊지 말고요. 우리는 이 피로의 감옥에서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